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동기신 헤지펀드도 중국 손절 10년 만에 첫 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전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 중국에 들어가는 자금도 막히고 있습니다가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자금 중에 지금 FDI도 망했죠. 수출도 망하죠. 이제 펀드 자금도 다 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헤지 펀드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중국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는 지금 동기신이라고 불리고 있고, 여기에 돈이 되는 것이면 무조건 다 제끼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지속할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전에는 조금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미중 갈등이 계속 심해졌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 고관세율, 화웨이 제재, 이것을 계속 쭉 이끌어가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 1차 무역 합의를 하죠. 1차 무역 합의를 하고 2차 무역 합의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1차 무역 합의도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2차 무역 합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좀 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안 좋아 보여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도 중국 대리기 계속 할 것이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라도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이 될 가능성, 두 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이 두 분이 누구가 되더라도 중국 대리기는 계속할 것이다. 차기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공화당은 당연히 할 것이고, 민주당도 지금 전체적인 국민 분위기가 보수화된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동기신 헤지펀드 중국 손절 10년 만에 첫 감소입니다. 15일 로이터 통신입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헤지펀드들이 이달 초부터 공격적으로 모든 종류의 중국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언제부터? 이달 초부터. 이게 8월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주식이 판매가 되는데, 어떤 종류 가리지 않고 모든 종류의 중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헤지펀드들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을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 국내 시장에 상장된 A 주가의 전체 매도의 60%를 차지하면서 매도세를 주도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한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이달 들어 지난 14일까지 거래일 기준 10일 가운데 8일간 순매도, 그래 거의 대부분 순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일 가운데 8일간 순매도라면 거의 한 70% 이상이 순매도한 날짜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 7월 24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로 매수한 주식의 70%도 매도했다. 지금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하냐면 24일날 어떤 부양책이 나오냐면 지금 금리를 낮췄습니다. 금리를 낮추면서 부동산에 대한 자금에 대한 유동성을 증가시켜요. 유동성 증가하면, 보통 유동성을 증가하면 주가가 오르기 마련이죠.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놨는데 이것을 70% 매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손실을 본 중국 중심 헤지펀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감소 추세인 중국 헤지펀드입니다. 자, 이거 그림 하나 올려드리는데 다운턴이라고 지금 나와있죠. Numbers of active China focused hedge fund in rare dip,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것을 뜻냐? 런칭이죠. 지금 2022년에
중국 중심 펀드가 46개가 만들어졌고 50개가 새로 만들어졌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2023년을 보십시다. 2022년도 보고요. 2022년에 새로 런칭된 헤지펀드가 26개. 26개고 그리고 2023년 들어와서 8월 달까지 새로 런칭된 헤지펀드가 5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지금 보면 8월 달까지 5개.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도 지금 9, 10, 11, 12죠. 이 4개월 동안 런칭할 수 있는 헤지펀드가 2개 정도 만약 더 늘어난게 된다 할지라도 많아야 7개, 8개 아니면 5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새로 런칭된 헤지펀드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 들어가서 새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리퀴데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종료된 헤지펀드 숫자. 5개가 헤지펀드를 새로 만들었는데 올해만 종료된 게 18개. 그래서 액티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헤지펀드 656개. 그러면 이게 액티브한 헤지펀드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종료된 헤지펀드가 올해 18개 벌써 8월달까지 해서요. 8월달까지 해서 18개라면 지금 18까지 나오는 게 언제 있어요? 13, 14, 15 그리고 17년도에 20개, 24개, 32개 2020년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그 해가 32개인데 자 아직 8월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8월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8개 펀드가 해지되었다. 지금 이것은 해지될 펀드가 더 많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액티브한 해지 펀드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 수익률이 떨어지는 중국 중심 헤지펀드입니다. 중국 중심의 헤지펀드의 3분의 2가 이 이상이 지난해 손실을 맛봤고 36%는 손실이 20% 이상, 즉 5분의 1 이상이 지금 손실을 봤다라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도 중국 펀드의 62%가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자, 이게 언더워터라고 지금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헤지펀드의 수익률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0%나 아니면 그 밑 이게 2022년 기준이고 2023년 상반기 지금 이렇게 나올 거예요. 1H라고 지금 나왔으니까 자 보면 2022년보다 2023년이 지금 상반기에만 더 손실이 큰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른 봐도 지금 알겠죠. 손실이 2023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더 크다. 전체적으로 비슷하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실은 밑에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엄청 안 좋다. 올해 아니면 지난해 21년부터 22년 23년 그리고 2020년은 여전히 안 좋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지금 도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전드 차이나 펀드의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각각 20% 이상의 손실을 보였고 매년마다 그리고 올해 7개월 동안 16%가 추가적으로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MSCI 지금 MSCI 중국 지수가 되게 중요한데 MSCI 중국 지수가 2020년 말 이후 43% 거의 절반가량 반토막 났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와 대조적으로 이 2020년 말 이후로 미국의 S&P 500 지수와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19%가 상승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외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자산운용사들이 겉으로는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과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호기롭게 강조하고 있지만, 자, 강조하고 있지만이에요. 이 강조하고 있지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뒤에서는 중국의 헤지펀드의 종언을 아쉬워하고 있다. 지금 중국 헤지펀드의 종언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 헤지펀드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 이번 중국 주식 매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 보면 작년 10월 10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가장 긴 매도세. 작년 10월 10일 이후로 가장 긴 매도세라는 것은 매도세의 이 여파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10월 10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때가 무슨 발표가 났었냐면 반도체 제재 발표가 났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반도체 제재가 났었는데 이때보다 지금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떤 지금 발표가 났었냐? 이 지금 추가 발표가 났었는데 행정명령이 한번 발표가 됐어요. 이번에 행정명령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행정명령이 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규모로서는 5년 내에 가장 큰 매도세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중국 주식 매도의 원인은 무엇이냐? 전문가들의 분석은 지금 이겁니다. 계속되는 중국의 부동산 업체의 위기, 그래서 헝다 이어서 완다 이어서 컨트리 가든, 비구이 위안, 지금 이러한 부동산 업체의 위기가 있고 여기에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도 위험하다. 리츠와 같은 경우도 지금 돈을 맡긴 사람한테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 이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위험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마다 최악인 상황이다. 산업 생산, 소비 판매, 고정 투자, 그리고 수출입, 내수, FDI들. 이 모든 것들이 발표할 때마다 나쁘고,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있죠. 청년 실업은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데, 중국의 청년들이 눈이 높아졌다. 일단 우리가 볼 때 청년이 눈이 높아졌다.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저렴한 직업은 못 갖는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실업은 여전히 어려운데 이러려면 중국이 고임금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임금 구조. 그리고 중국이 고임금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하려고 했었던 게 중국 제조 202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또 이겁니다. 늘어나는 청년 실업에 대해서 발표 중단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에너지 정보 유출도 단속합니다. 이번에 에너지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쓸 건지, 그리고 저장 상황이 어쩐 건지, 이 정보도 유출을 단속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하루에 쓰는 에너지량을 비교를 하면 그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활발히 돌고 있는가에 대해서 액티브하냐, 넌 액티브하냐, 이게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원자력, 석유 등 해당 산업에 대한 관련 정보 유출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방첩법까지 더 있죠. 방첩법. 그래서 방첩법 강화, 깜깜이 투자가 우려가 된다. 지금 정보 수집 회사의 재갈을 물렸던 상황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났을 때 중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경기를 활성화시켰느냐? 아까 언급했다시피 발표가 하나가 났었죠. 그게 바로 금리 인하를 통한 시장의 유동성 공급. 우리가 저렴한 것으로 돈을 빌려줄 테니 이것을 어디에 투자해라?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저축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이쪽으로 자금을 옮겨 써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에요.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10월부터 반도체 제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내용을 일단 보고 첫 번째 반도체 장비입니다.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 이하의 낸드 플래시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를 했죠. 여기에 반도체 인력도 통제를 시킵니다. 미국의 시민권 및 영주권을 지닌 자는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됐다. 만약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고 싶다. 오케이. 괜찮은데 시민권과 영주권을 다 내놓고 여기서 근무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반도체 카르텔 형성. 지금 일본과 네덜란드를 참여시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유럽과 지금 일본에 선물을 줘요. 유럽과 같은 경우는 인텔 파운드리를 통해서 독일의 공장 신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TSMC를 통해서는 독일의 공장 신설 그리고 여기에 NXP, 인피니언, 보시가 들어가면서 7111 주식 구조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SM마이크로와 함께 프랑스의 파운드리 공장 신설 이게 유럽에 준 선물이에요. 지금 TSMC도 미국과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본에도 선물을 당연히 주겠죠. IBM이 라피더스의 2나노 기술 지원, 그리고 TSMC가 일본의 공장 2개 신설, 그리고 반도체 카르텔도 아까 형성했던 것인데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일본의 D램 공장 신설, 웨슨 디지털이 키옥시아와 합병 추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것에 대한 화답으로 이렇게 말을 했죠. 45나노급 반도체 장비 제재 시장. 그리고 네덜란드는 EUV 장비 제재 공식화를 했고 이멀전 장비 3종 중 2종의 장비 제재 그리고 DUV 장비 중 이멀전 장비 1종과 드라이 장비 7종 제재는 아직까지 하지 않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멀전 장비는 3종이 있고 이 3종 중에 2종 그리고 DUV 장비 중에 드라이 장비가 있는데 이게 7종이 있는데 7종 전체 다 제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커플링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의 제닛 앨런 지금 국무장관이 외무장관인가요? 상무장관이죠. 이게 중국 방문 시에 중국에서 그 베이징 한복판에서 디커플링의 공식화를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는 것은 첨단 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 통제.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이번에 추가로 발표를 한 건데 다 섞어져서 지금 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첫 번째, 첨단 산업에 대한 조인트 벤처 및 기술 이전 금지. 이것은 이전에 이미 얘기가 나온 상황, 이미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 벤처 캐피탈 및 펀드를 통한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금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금, 펀드 자금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국 펀드, 이것 때문에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자금의 미국 첨단 산업에 대한 접근 금지, 어떤 회사에 대한 투자, 첨단 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천적으로 지금 막았습니다. 이것도 이미 전에 작년부터 시행했던 그것을 이번에 다 합쳐진 것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반격하는 중국에도 꿈쩍을 하지 않는 미국이죠. 마이크론의 제재가 있죠. 이 마이크론의 제재가 언제 일어났냐면 지금 G7 정상회담 전에, 바로 전에 발표가 났는데, 이때 뭐라고 말했냐? 이 G7 정상회담에서 디커플링의 공식화를 이야기합니다. 디커플링의 공식화 논의가 되죠. 논의. 자, 그리고 두 번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이것을 뭘 막으려고 했었냐면 일본과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끄떡 안 쳐.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인텔의 타워 인수 비토.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워라는 이스라엘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비토를 놨어요. 비토 나서 결국 인텔이 선언을 하죠. 우리 인수 철회를 얘기를 합니다. 왜 이때 철회를 하냐? 지금 21일 날 러몬드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죠. 중국을 방문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이 나올 때 원천 차단, 그리고 지금 러몬드 장관이 가기 전에 지금 행정명령 발표,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벤처 자금들이 다 빠져나와요. 중국에서. 벤처 자금이 일단 들어가는데 이게 외환보유고로 조금 잡히고 있고, 이것은 오랫동안 유지되는 외환보유고는 아니고 수시로 빠질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되기 때문에 이는 지금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 지금 외환보유고가 계속 줄고 있는데, 물론 숨어있는 외환보유고가 있다. 숨어있는 외환보유고가 있어서 지금 위안화가 위험해서 지금 은행들을 통해서 위안화 방어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FDI 감소가 되면서 지금 이 돈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펀드를 통해서 들어와야 될 돈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중국 경제는 망해가고 있고, 물론 지금 현재 당장 망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위험해지겠죠. 이전보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어떤 분들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 업체를 다 국영화할 것이다.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동의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적으로 부동산을 해서 어떻게든지 키워보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거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서민들의 돈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붐을 확 일어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달라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부동산 불패가 다시 일어나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래서 만약 펀드 투자를 하고 싶으면 미국에 오히려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